오늘은 통파인애플 주스라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통파인애플 주스는 말 그대로 파인애플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파인애플 사이즈 기준은 한 박스에 육수 6개 들어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파인애플 커팅기가 있는데, 이 커팅기가 이제 육수보다 작은 거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껍질을 파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육수 기준이 가장 적합하고요.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해요. 스위티오 돌도 있고, 뭐 델몬트 골드도 있고, 그리고 뭐 만나 뭐부터 해서 뭐 땡땡땡땡 뭐 많은데, 델몬트나 돌, 스위티오 이 정도 파인애플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메이커, 그러니까 비주류 메이커랑 완전 메이커랑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한 가격 대비가 유통가로 해서 박스 단위로 했을 때 4,0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게 후숙됐을 때 맛의 차이가 확 느껴져요. 비선호 주류 메이커는 물론 그것도 잘 이렇게 후숙하고 하면 맛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음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 과일만 후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과일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어지는 거는 델몬트나 스위티오가 신경 안 써도 최대한 맛을 끌어내주는 거고, 그리고 이 과육이 덜 질겨요. 파인애플 드시다 보면 이빨 사이에 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조금 덜한 편입니다, 이런 게. 그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울이 거의 필요 없어요. 손질하실 때는 이 커팅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커팅기에 맞게 한 요 정도, 1cm, 꼭다리에서 1cm 정도로 좀 뚜껑을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뚜껑은 버리지 않으시고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따가 쓸 거예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하다 보면은, 손질을 하다 보면은 파인애플 껍질이 이제 부스러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라 주신 다음에는 칼을 세척을 하시거나 물로 헹궈 주시거나, 그리고 두말을 한번 제거해 주셔야 돼요, 껍질을.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여기 이게 심지입니다. 이거는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지를 기준으로 잘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돌려주세요. 힘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커팅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힘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힘 안 하시고 그냥 돌돌돌돌돌 돌려만 주시면은 아주 커팅이 잘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돌려야 되냐? 어느 정도 돌렸다, 이게 들어갔다 싶으면은 천천히 돌려주셔야 돼요. 밑구멍이 빵꾸가 나면은 접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뻑뻑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일 때 살짝 뻑뻑하거든요. 그럼 느낌이 옵니다. 자주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 정도에 걸린 것 같은데, 그때 빼주세요. 욕심 부리시다가 빵꾸 나면은 파인애플 한 통을 아예 통째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빼시는 거는 그냥 위로 이렇게 흔들흔들 빼주시면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커팅을 해주십니다. 커팅은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3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거를 블렌더기에 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르시든 상관없으세요. 블렌더기에는 다 넣어주세요. 2조각, 3조각 정도만 빼고, 한 이 정도만 빼고 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다가 데코를 하려고 냅두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넣어주시고, 얼음을 7알 넣습니다. 얼음 양은 조절하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얼음을 많이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은 후숙이 잘 됐으니까 시럽 같은 건 따로 넣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통에 바로 붓습니다. 부으면 이렇게 한 통이 나옵니다. 딱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올려줍니다. 반쪽에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른 두가리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요거를 반 잘라준 거를 이렇게 뚜껑을 째서 하면은 통파인애플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접시와 함께 이 받침을 해서 드리면 더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면 드시다가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통파인애플 주스 완성되었습니다. 아이스 버전으로 아보카도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아보카도는 한 박스에 24개 정도 들어있는 사이즈거든요, 이게. 그리고 잘 후숙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면 블렌더기에 갈긴 해도 이 딱딱했을 때 갈면은 건더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보카도가 부드럽게 갈리기 위해선 적당한 후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영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갈색무리하게 이렇게 후숙이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너무 물러도 사용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후숙 전에 사용하시게 되면 고소한 맛이 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아보카도는 조금 더 후숙시킨 다음에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아보카도 주스 설명드릴 때 이거 아보카도 손질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반을 갈라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반을 갈라주시면 지금 뭐 바로 닿는데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C는 여기 칼끝으로, 지금 이게 과도칼 쬐끄만 거라서 좀 안 되는데 칼끝으로 쭉 하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세요. 호속이 잘 됐으면 지금처럼 확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꽉 했을 때 여기에 단단하게 꽂히기 때문에 빼실 때 꼭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아보카도는 반개가 들어갈 거예요. 한 개는 다 들어가게 되면 커피만 또 잘 안 살기 때문에 반개만. 중량을 계속 연용하시면은 과일 주스는 조금 애매하세요. 과일은 생물이다 보니까 파우더처럼 중량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그럼 똑같이 할 수는 있죠. 잘라내면 굳이 잘라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모자르면 한 개를 더 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도 조절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꼭 맞춰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최대한 개수로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잘 갈리게 하기 위해, 후속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잘 갈릴 것 같긴 해도 잘 갈리게 하기 위해 조금은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보카도는 이렇게 후속이 잘 되면 그냥 껍질이 이렇게 바로 벗겨지기 때문에 칼로 하나하나 벗겨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는 아보카도죠. 지금 딱 후속이 알맞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우유 250을 넣습니다. 우유를 200으로 조절하고 얼음을 좀 더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가에 맞추셔서 매장마다 이 판매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절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갈아주십니다. 갈고 있는 동안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아보카도 주스처럼 아보카도 우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건 16온즈 기준 지금 레시피입니다. 이 컵이 16온즈 기준이에요. 얼음 7배 넣어주세요. 그리고 에소 같은 경우 기본 투샷 추출했고요. 투샷 넣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갈리는 게, 먼저 넣으셔도 여기에 에소가 층이 생겨요. 아니면은 이걸 먼저 넣고 이거를 뿌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모양에 따라 달라요. 순서는 상관없으세요. 아보카도 우유 먼저 뿌리고 넣고 에소를 뿌리면은 넣으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벽쪽으로 해주시는 게 좀 좋으세요. 벽쪽으로 둘러주시는 게. 빨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휘저어줍니다. 색깔이 진짜 이쁘죠. 아보카도 들어간 주스도 색깔이 아보카도 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쁘거든요. 지금 색은 연한 커피 느낌의 색이에요. 아보카도의 그 연두한 그 색과 에소의 색이 만나서 지금 요 거의 맥심 프림 들어간 커피 느낌이죠. 왜냐면 아보카도가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물론 색감도 있지만 이 고소한 맛이 에소랑 지금 어울리게 하려고 같이 한번 라떼로 만든 거거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소의 맛이 느껴져요. 근데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보카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아보카도의 고소함이 혀끝에서 계속 머물러요. 잔삼처럼. 되게 부드러운 아이스 라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컥벌컥 들어가는 라떼가 아니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스스 들어오는 라떼입니다. 보통 라떼가 이제 에소에 우유를 넣으니까 아보카도 단계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원가가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를 좀 조절을 하시거나, 이건 어쨌든 아보카도 라떼이기 때문에 메뉴도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점주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엄청 부드럽고요. 맛도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가정에도 미숫가루가 많고 또 판매하기도 좋고,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카페 오셔가지고 미숫가루 되게 많이 팔려요.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팔립니다. 이게 이제 먹기도 편하고 식사 대용으로도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드시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의 미숫가루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매장에서 판매할 때는 우유를 판매하는데, 우유를 판매하셔도 이제 판매가 어느 정도 몇천 원 선이면은 충분히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담백함이 좀 많이 떨어져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 깔끔함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판매하는 우유를 활용한 미숫가루 라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유를 300 넣습니다. 우유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이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미숫가루를 많이 넣을 거예요. 우유는 300 넣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용량에 따라 다 달라요. 250만 넣으셔도 충분히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꾸덕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물처럼 드시는 거를 더 소비자들께서 선호하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 한 200에서 그 정도만 넣고 드렸는데 너무 꾸덕하니까 손님들이 우유 좀 더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무적으로 좀 수정을 했던 레시피거든요. 우유를 300을 넣고 미숫가루를 50 넣습니다. 미숫가루는 통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굳이 숟가락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탁탁탁 털면 되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금방 되고 설거지도 덜 나오고. 그리고 50, 그리고 꿀을 50 넣습니다. 어떤 꿀이든 상관없어요. 꿀은 이제 최대가 50이고요
이제 단맛을 너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2, 30 정도 반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권이나 아니면 연령층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꿀의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대신 50 이상은 안 돼요. 너무 달아집니다. 50 정도가 딱 적당하고 그 밑으로는 조금씩 단맛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의문점이 얼음은 안 넣나? 얼음은 따로 넣을 거예요. 왜냐면 우유가 들어가는데 우유에다가 여기 얼음을 같이 갈아버리면 미숫가루 특유의 그 맛이 무너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얼음은 별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갖다 일단 갈아 보고 오겠습니다. 이미 가루라서 금방 뭐 갈리는 것도 아니라 섞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 한번 부어볼게요, 그냥. 그럼 양이 이 정도가 나와요. 제가 원래 얼음을 먼저 넣고 붓는데 이번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16온스 기준입니다. 빈 공간이 얼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뭐 이건 4개 반이죠. 좀 쬐끄만 거 들어가서 5개 반, 한 6개 반. 그러니까 얼음은 5알 정도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원알로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좀 뭐 나가면은 얼음이 이제 시원한 맛을 또 잡아주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맛을 또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단맛을 좀 좋아해서 이 정도 했는데, 저 와이프 기준으로는 꿀 40이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얼음을 나중에 넣었냐면, 우유를 좀 줄여야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원가, 그러니까 판매가가 분명히 동네 상권이시면은 진짜 4,000원 이하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4,000원 정도에 판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4,000원 이하는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용량을 줄이시고 뭐 판매가를 줄인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같은 16온스인데도 4,000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우유 300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유를 250 정도로 줄이시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미숫가루도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한 40, 35 정도로. 꿀도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드는 만큼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 공간에 얼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얼음 사실 다른 데보다 엄청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은 얼음 그냥 여기 가득 하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얼음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블렌더기로 갈아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재료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판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역학해도 막 4,500, 5,000원 밖에 안 받는데 5,000원 이상은 절대 못 판다. 분명 이런 분들 계십니다. 상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얼음 양으로 조절하시면 된다. 다 그리고 그렇게 가격 판매하시는 분들은 얼음이 가보시면은 꽤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 조절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이 따로 들어가는 거는 얼음량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더 좀 수월하게 판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맛 정말 괜찮거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